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뭐냐면 말레카 해협이라고 합니다. 말라카 해협, 말레카 해협, 지리시간. 좋아요. 미국이 나 힘들어 전쟁할 여력이 없다고 약한 소리 하면서 중국이 대만 침공하려 꼬시는 거 아닙니까? 관점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말레카 해협이라고. 요게 이제 어디냐면은 말레이시아랑 우리 싱가포르랑 그리고 여기 안 보이는데 인도네시아랑 이렇게 세 개의 국가에 이렇게 접해 있는 해협 이름이 말레카 해협입니다. 자, 여기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여기 사이에 위치한 해협인데 말레카 해협이 여기가 어떤 해협이냐면 인도양, 남중국해, 태평양 여기를 연결하는 해로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페르시안만에서 한국, 중국, 일본, 태평양 이런 아시아권, 동아시아 국가들 지역들로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바닷길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말레카 해협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 파나마 운하 아시죠? 그리고 수에즈 운하 그 두 군데 운하와 함께 말레카 해협까지 이 세 가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입니다. 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얘네들 어떻게 보면 이 해협을 얘네들 걸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따지면은 지네들 영해입니다 이러면서 선포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나도 중요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해양법에 따라서 지금 국제수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좀 힘이 셌고 미국이었으면 좀 이렇게 했겠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레카 해협인데 말레카 해협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 뭘까? 자, 중국이 뭐죠?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게 중국입니다. 인도네시아 제2의 중국을 찾아보세요 하면은 항상 후보에 올라오는 게 누구다? 베트남,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이 중국과 인도네시아 전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공장이 될 수도 있는 국가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오일, 원유를 공급하는 통로가 어디예요? 이 말레카 해협입니다. 이 말레카 해협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중국으로 오일이 들어갑니다. 뒤집어지죠. 인도네시아도 오일 들어가고. 그리고 또 여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카타르 아시죠? 우리 중동의 그 기름쟁이들 얘네들이 아시아권 국가들 한국이랑 일본이랑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원유를 배송을 해줘. 근데 어디로 배송해요? 그 원유를 실은 LNG선이 지나가는 뭐예요? 중요한 길목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천연가스부터 해서 우리 말레카 해협. 또 우리랬네. 우리 거야 그냥 말레카 해협은. 오늘부터 우리 겁니다. 말레카 해협은. 여기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일본,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동아시아권 국가들은 그냥 다 여기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막혀 해적선들이 막 미쳐 날뛰어 그럼 어떻게 돼요? 원유 차단된다는 겁니다. 원유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를 딱 막아버려 미국이. 그럼 누가 반응을 해요? 제일 크게 반응하는 여기 해적 소굴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2000년도 초반에 일본 막 어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해적들이 침공을 하니까 일본에서 무기를 그냥 무상으로 대줄 정도로 여기 막 해골이란다. 해적들 막 퇴치하는 것들이 엄청 심하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나아졌지만 중국이 위험하죠. 여기를 딱 막아버리면은 누가 가장 타격이 크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원유와 에너지 식량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막혀버립니다. 진짜 중국의 수억 명이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 식량과 에너지 자급이 안 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를 하냐면 1대1로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165개 국가 1대1로 이게 원래 이제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말레카 해협이 차단됐어.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레카 해협 차단한다 뭐 한다 압박을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1대1로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하자. 말레카 해협의 어떻게 보면 대안책 중에 하나가 중국의 1대1로입니다. 지금은 많이 발전됐고 뭐 디지털 위안화까지 쓰고 뭐 하고 전 세계 1대1로를 뭐 구축하자 일이 커졌지만 처음에 1대1로가 생겼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레카 해협. 그리고 뭐 파키스탄 가다르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또 수심이 깊어가지고 또 큰 배들이 이렇게 입출입이 가능한데 송유관을 끌어와서 이제 카시가 신장 그 위구르 지역까지 쭉 중국에 있는 동쪽까지 기름을 전송해가지고 뭐 이런 다양한 루트들도 있는데 말레카 해협에 막히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비책 중에 한 가지가 누구다? 뭐다? 중국의 1대1로다. 그렇기 때문에 1대1로가 지금 막 뭐 효과가 굉장히 좋다. 야 중국 봐라. 전세계 165개 국가에 1대1로 돈을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 기축통화 될 수도 있다. 라고들 막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건 좀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인해서 뭐 자산시장이 흔들릴 확률 우리가 뭐 주식시장, 코인시장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막 폭락을 한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대신 미국과 중국의 지금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총성 없는 전쟁이 되고 있어. 수입 수출 이제 관세 뭐 매길 거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어떨까? 실적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리고 그 실적을 떠나서 수입과 수출은 어떻게 될까? 중국과 미국. 물론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크게 줄어들진 않습니다. 왜? 멕시코, 베트남, 한국 이런 관세를 어떻게 해요? 관세를 한번 우리 3쿠션으로 거쳤다가 갈 수 있는 관세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수입과 수출은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는 한다. 우리가 막 중국이랑 미국 막 수입 수출 서로 안 할 거라 생각해. 물가 막 급등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관세 요충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국과 대만 이런 전쟁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떨 필요는 없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태국에서 말레카 해협보다 이거를 말레카 해협 이거 별론데 이거보다 좀 뛰어나게 단축해 줄게 라고 해서 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크라우나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요게 프로젝트가 중지가 됐지만 나라를 이렇게 딱 뚫어가지고 여길로 지나가자. 그 프로젝트가 크라우나입니다. 태국의 야심찬. 근데 그게 이제 실패로 끝났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